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퇴직공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립신고는 뭐 온라인과 팩스로 할 수가 있고요. 온라인은 도급계약서, 또 원가명세서 중에 퇴직공제 명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 있죠. 그래서 퇴직공제 부분비가 원가계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. 퇴직공제 일금은 이제 6,500원이다. 그래서 공제 가입 번호를 부여합니다. 다음 퇴직공제의 실제 이행하는 부분은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하는 게 되겠죠. 아까 하수급인의 부분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, 그런데 원수급인의 경우는 그 근로일수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요. 근로일수가 출력 공수로 지금 표시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. 일수가 아니라 공수. 공수하고 일수는 다른 것이죠. 예. 월 합계는 정수 부분만 기재를 하고요. 소수 부분은 2월에서 합산합니다. 다음 달에 2월에서 소수 부분이 점 몇이 나오면 다음 달에 2월에서 합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되고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죠.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공제를 가입하고 있다는 걸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. 납부금 대납의 부분도 있고요. 발주자가 원수급인 거 대납할 수도 있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거 대납할 수도 있는데 그 납부금 대납은 특례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업주가 했다든가 회생을 하게 되면 원수급인이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발주자가 대납하는 거고 하수급인이 파산이나 회상이 일어지면 지급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 납부 부분을 원수급인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. 보통 또 서면 합의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다음에 성립신고, 그 다음에 납부 신고, 그 다음에 이제 준공신고 해서 준공은 공사가 끝나면 이제 준공신고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근데 실제 종료일이라는 점에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사 종료일이라고 기입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종료일에 준공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어, 공단에 대한 신고 부분은 이제 공사 기간에 대한 그 서면 신고 기간이 중요하지만 이 퇴직 공제 부분은 애초에 신고한 거 말고 실제 공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. 공제부금의 정산은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발주처에다가 보내서 정산을 받게 되는 퇴직 공제를 이제 공제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플러스를 보면 공공 1억, 민간 50억이라고 했습니다. 이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라고 성립신고 원수급인이 건설 공제에다가 하든 뭐 EDI든 팩스로 착공 14일 내로 하겠고 이행을 하는 것은 근로일수하고 를 신고하는 거죠. 이제 매월 15일. 그다음 준공이 이루어지면 신고하고 정산이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로 정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. 이상 퇴직공제에 대해서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성립신고, 그 다음에 이행, 그 다음에 준공, 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